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전공 안내를 맡은 화학공학과 정지용입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화학공학의 매력에 풍덩 빠져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4가지 주제를 통해 화학공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화학공학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 둘째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셋째로는 화학공학을 졸업한 선배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24시간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화학 제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의 소재나 염료,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의 플라스틱, 아플 때 먹는 약,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기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라는 화학공학의 산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학공학과의 특징과 장점을 중심으로 화학공학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왜 화학공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이 재미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멋진 가운을 입고 실험하는 모습이 멋지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화학공학의 진정한 매력은 사람들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연금술사가 된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수의 플라스틱 병은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기름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름에서 옷에 섬유도 만들고 고무도 만듭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화학공학을 배우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쉽게 혼동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과 물질에 대해 깊이 배우고 연구하는 일은 자연과학대학의 화학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반면 우리 화학공학과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화학 반응과 물질을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을 화학공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학과 연관된 물리학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화학 섬유, 고무와 같은 화학 제품들은 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공정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비커와 시약으로 화학 물질을 소량 제조하는 것과 달리 사진처럼 축구장보다 더 크고 높은 공장에 반응기와 파이프, 그리고 탱크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 효율을 낼 것이며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배우는 학문이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은 크게 정통화학공학 분야와 응용화학공학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정통화학공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통화학공학은 크게 석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 그리고 가공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석유산업은 원유에서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등을 분리 정제하는 정유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자동차의 휘발유나 경유, 그리고 LPG 가스는 정유산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 고무, 화장품과 같은 화학 제품들의 원료를 생산하는 공업입니다. 화학 제품의 원료는 주로 12번 원자인 탄소를 사용합니다. 탄소가 여러 개 엮인 사슬은 주로 원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원유에서 탄소가 5개에서 12개 연결된 사슬을 나프타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더 짧은 사슬로 쪼개거나 변형하여 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산업은 앞선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얻어진 원료들을 가공하여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섬유 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화학공학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원료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전하고 설계하며 공정이 경제적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화학공학은 응용화학공학 분야를 통해 중요한 산업으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화장품 공학, 여러분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기억과 연산장치, 그리고 센서로 쓰이는 반도체, 화면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의 대용량 배터리를 설계하는 2차 전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공학, 생물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공학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공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화학공학과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옷에 들어가는 섬유 소재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쉽게 A와 B라는 물질로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A와 B 물질을 반응시켜 원하는 섬유 소재로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야겠죠? 화학 반응의 단계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유기화학, 고분자 화학을 배웁니다. 이때 대부분의 화학 물질들은 액체나 기체 상태, 즉 유체 상태로 공장 내 탱크와 반응기 파이프를 지나다닙니다. 따라서 유체의 특성을 배우는 유체역학을 배우게 됩니다. 공정 과정에서 A와 B 물질에 필요한 열과 일 에너지를 계산하는 연력학과 열전달을 배웁니다. 농도차가 있는 A와 B 물질의 평형에 대해 공부하는 물질 전달과 혼합물에서 필요한 물질을 증류, 추출하는 과정을 배우는 분리 공정을 익힙니다. 종합적으로 A와 B 물질이 잘 반응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응기와 반응 조건을 설계하는 과목인 반응공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화학공학은 여러 물리학적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정 내 물질들의 변화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과목에 이어 우리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는 정통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 분야 모두를 배워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커리큘럼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공학인 석유화학산업에 적용되는 화학공정과 섬유산업, 그리고 최근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는 고분자 및 유기화학 분야, 2차 전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이 응용화학공학 분야인 무기 및 전기, 전자, 소재 분야, 마지막으로 생명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선배님들은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기업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시거나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공정 개발 및 설계, 공장 운전을 하십니다. 또한 대학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양성하시기도 하고 변리사와 기술 자문의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이 되어 국내 화학공학 관련 정책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영학을 더 공부하여 기업 경영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학공학과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을 많이 배출하는 학과로 유명합니다. 혹시 화학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화학공학이 범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화학공학 전공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화장품, 바이오, 반도체, 전지산업을 넘어 조향, 시멘트, 주류 및 음료, 페인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공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공학은 종합공학이기도 합니다. 화학공학은 우리 생활의 필수제인 화학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여 인류가 편리한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나아가 응용화학공학 분야인 IT, 바이오, 전지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원 부족, 에너지 부족, 환경 문제와 같은 인류가 마주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화학공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의 꿈과 적성에 알맞는 전공을 잘 선택하여 멋진 대학 생활을 할 것을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한양인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